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 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2018년 2월 25일 토익 정기고사가 또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다가온 2월 25일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셔서 이 한파를 이겨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된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강조합니다만 이 Part5는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을 다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선택지를 보고 빨리 정답을 캐치하는 이 스피디한 리딩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지들은 전치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치사는 여러분 빈칸을 중심으로 앞쪽과 뒤쪽에 결정적인 단서가 항상 숨어 있기 마련인데, 앞쪽에 있는 단어가 must be returned, 뭔지 모르겠지만 반납되어야 한다는 뜻이겠고요. 뒤쪽에는 4:30 pm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뭔가를 빌렸다면 몇 시까지 반납되어야 된다는 상황은 우리가 많이 익숙해진 상황이잖아요. 자, 4개 선택지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A번과 B번까지는 압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다 우리말로는 까지라는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by라는 전치사는요, 어떤 행위가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 그 행위가 완료가 돼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until이라는 전치사는요, 어떤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된다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진 몰라도 4시 30분까지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반납되는 그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until을 만약에 썼다면요, 계속해서 반납이 되는 지속적인 상황이 되는 건데, 물건을 반납하게 되면 그 행위는 완료가 되면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오늘의 정답은 바로 by가 되겠습니다. by와 until의 차이점은요, 특정 시점에 이 행위가 일어나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완료의 개념이 느껴질 때, 그 다음에 until이라는 것은 그 시점까지 어떤 행위가 쭉 지속될 때, 3시까지 나 기다려줄래? 라고 하면은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런 지속성 있는 동사들이 왔을 때 보통 until이 정답이 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보면요, 차이점을 갖고 있는 단어들은 앞쪽이 어근 쪽이 아니라 뒤쪽에 이 전미사 쪽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어들의 형태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석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모든 문제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는 건 다 아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이 정관사라는 것만 보시면 바로 최상급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약간 좀 실수를 하기 쉬운 경향들이 있는데요. 항상 문제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훑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체수가 3개 이상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에 깔려 있어야만 최상급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between the two computer monitors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몇 개인가요? 2개밖에 없는 거죠. 2개 중에서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특이한 공식이 사용됩니다. 바로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비교 구문의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the wider, A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 선택지 비교급과 최상급에 해당되는 형용사나 부사들이 보였다. 앞에 정관사가 나왔을 때 바로 최상급을 고르지 마시고, 혹시나 2개라는 대상이 보였다면 더 플러스 비교급, 2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2개라는 말이 없다면 그때 이제 비로소 최상급이 정답이 된다는 것,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앞서 풀었던 두 문제와는 다르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오랫동안 토익을 제가 또 응시하고 연구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그들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빈칸을 중심으로 주변에 나온 단어들과 의미적으로 결합이 얼마나 잘 되는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결합적인 의미의 완성도였다는 겁니다. 자, located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어디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동안 토익에서 저 단어와 결합성이 너무 좋은 단어로 이미 많은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는 단어가 오늘의 주인공으로 또 한번
출연했습니다. 바로 B번의 conveniently라는 단어겠죠. 우리나라 말로 위치가 편리하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가깝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갈 수 있다는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conveniently란 단어를 편리하게 라고만 외우셨다면 오늘부터는 conveniently located 이 두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좀 외워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많은 어휘들을 이렇게 한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 결합된 상태로 외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적으로 나머지 단어들 중에서 좀 어려울 만한 단어들 소개해 본다면 exclusively라는 단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쉬운 단어 only, 그죠? 네, 이렇게 좀 바꿔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awkwardly라는 단어는요, 참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오랜만에 만났어요.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좀 어색한데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거나 조금 힘든 상황일 때 쓰는 단어가 awkwardly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normally는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형태적으로 이 뒤쪽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빈칸 앞쪽에 여러분 비동사.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동사 쪽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동안 많은 학습을 해보셨겠지만 비동사는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잖아요. 이 앞에 있는 roughly가 이제 부사기 때문에 수식어에 해당될 뿐 문장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칸에 들어갈 자리는 형용사라는 품사인 일단은 아셔야 되겠죠. 선택지에서 A번 형용사입니다. B번과 C번은 우리가 분사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분사가 기능적으로는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인데 형용사가 원조입니다. 분사는 동사였다가 형용사화된 단어니까 변형된 형용사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선순위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형용사 자리에 빈칸이 뚫려 있는데 원조 형용사가 있다면 먼저 정답을 골라주시고 만에 하나 일반 형용사, 원조 형용사가 없다면 그때는 이제 분사 쪽으로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시는 이 차선책도 한번 우리가 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동사들의 의미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문제인데 앞서서 제가 이 conveniently located 이 문제를 풀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익에서는 의미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결합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좋은 단어, 너 혹시 알고 있니?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C번의 regret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후회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후회의 뜻도 있고 유감을 표명할 때도 쓸 수 있는 건데 이 단어가 뒤쪽에 이제 이렇게 동명사와 결합이 되면 정말 후회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가 연결되면요 유감을 표명한다는 뜻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요 오늘 안 좋은 소식 전하려고 하는 거구나,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이 왜 정답이 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 때문이 아니라 투부정사와 절대 결합하지 않는 동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의미를 구별해야 돼요. 여기 있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만요 뒤쪽에 나온 전치사 on과 결합할 수 있는 결합성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caused, 약이 되었다? 뭐 때문에 약이 되었다? 보통 by와 결합이 좋고요. relevant, 뭐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relevant to. 그 다음에 C번에 indicative 하면은 무엇을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전치사 of와 결합이 좋습니다. dependent는 뭐뭐에 의존하거나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dependent는 항상 on, 뭐 가끔 이제 upon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들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이해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전치사와 결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아무런 해석 없이 정답을 D번으로 골라낼 수 있었다면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토익 Part 5에서는요. 이런 리딩 스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 시간을 part 7에다가 많이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part 5 문제를 풀 때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린다면 선택지들의 공통분모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단어들이 none, one, he, it. 그냥 단어들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대명사들이었다는 겁니다.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지시 대상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단어는 빈칸을 중심으로 앞쪽에서 누굴 받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보는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thorough, 철저했다, 아주 세부적이었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내고 싶은 거겠죠. 벗을 중심으로 information was, but the information was. 지시하는 대상이 information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저 단어를 받을 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he라는 단어가 일단 적절치 않겠고요. none이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역시 오늘의 라이벌은 원과 it의 차이점이에요. 둘 다 단수명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받으려면요, 가산 명사일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불가산 명사를 원으로 받진 않아요. 반면 it이라는 단어는 그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수 명사긴 합니다만요. 가산 명사건 불가산 명사건 모든 명사를 다 받을 수 있어요. information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인 불가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이라는 단어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 답은 D번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와 동사 앞에 이 네 단어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의 차이점은 컴마를 중심으로 뒤쪽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단어들의 공통분모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었다면 컴마 뒤쪽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이 시간과 관련된 이 동사의 시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과거 시제에다가 뒤쪽에 현재 완료 시제 이러한 틀을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는 누구였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정답은 since예요. 이 since라는 단어는요, 뭐뭐 이래로란 뜻인데 그 시작은 항상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뤄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출제 의도가 될 수 있어요. 과거 시제가 부사절에 나오고 컴마 뒤쪽 주절에 have pp나 has pp 현재 완료가 보였다면 이 두 단어의 시제를 보고 정답을 고르셔야 되지 이래로 이 해석을 갖고 골라내시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컴마를 중심으로요. 앞쪽에는 그냥 전치사구밖에 없어요. Over the past 6 months.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자리는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가 되겠죠. 동사가 아닌 거 가볍게 하나 지워주시고 나머지 단어들에 있어서 우리는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조금 고민이 되는 단어가 누구였냐면 이 past란 단어 때문에 고민이 좀 됐었을 겁니다. 지나간 건 과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past가 단독적으로 쓰면 과거 시제와 결합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past 혹은 뭐 last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게 기간 명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표현법이 나온다면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현재 완료 시제와 결합이 된다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past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관사 붙어 있고 기간 명사가 온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문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선택지를 보고 오늘 얘네들이 주로 뭘 묻고자 하는 것인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요, 그냥 정답을 고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X로 둬야 될 것인가. 그걸 항상 우리가 염두하고 문제를 읽어냈던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공통분모. more, less, less.
선택지 중 4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가 무려 비교급과 관련된 표현법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비교급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more than, less than 기본적으로 이 than과의 결합성이 있어야 구문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A번과 B번에서는 뒤쪽에 아무리 봐도 이 than의 결합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D번을 보니까 less가 있고 than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than하고 expected란 단어가 사실 결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그죠? than expected.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다라고 할 때 less than expected. 이게 조금 띄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보고 나서는 이게 이해가 됐을 텐데 처음부터 이 단어를 이렇게 한 단어로 기억하지 마시고 비교급이면 than이 있어야 되는데 than이 없는 단어를 지워보고 비교급과 than이 있는 것은 D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을 골라내는데 이거를 이제 추후에 우리가 내 것으로 기억을 하시려면 less than expected 이렇게 하지 마시고 less than expected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다. 네, 이렇게 의미적으로도 완성을 해보시면 되게 좋겠죠. 참고적으로 now this라는 품사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라는 구조가 나올 때만 정답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because, now this의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접속사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동사는 여러분 B번을 제외하고 다 동사들인데 차이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제 쪽에 둘 것인가? 태라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여러분 heavy rain, 우리말로 폭우라고 하죠. 폭우가 예상한다가 맞을까요? 예상된다가 맞을까요? 예상을 하는 것은 사람이나 기상청이라는 기관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폭우 자체가 예상을 할 수 있는 행위자가 될 수는 없는 거겠죠. 해석으로 보나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보나 이것은 시제보다는 태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단어들은 서로 다른 부사들의 의미를 갖고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언 컴퓨터스라고 하는 한 회사의 대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나운스먼트니까 성명 발표를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회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 대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떠한 발표를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문맥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발표를 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뒤에 보니까 regarding, 무엇에 관한이라는 뜻이죠. 뒤에 the future of the company,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future, 회사 미래예요. 미래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과 잠재적인 측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만 확실성을 갖고 일반적인 규칙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단어들 중에서 미래적인 측면에 대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부사가 누구였을까? 정답은 potentially. 이게 잠재적이라는 거겠죠.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놀랄 만한 얘기는 미래적인 성격과 괜찮은데 규칙적으로 이거는 미래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부지런하게. 자, future 하면 생각나는 단어. 이 단어를 잡지 못했다면 아마 이 문제에서는 정답을 고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check the status of any orders. 주문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겠죠. 여러분도 요즘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주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배송이 안 와요. 그럴 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주문했는데 말이야. 지난주에 주문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order라는 단어와 check the status 이런 상황은 항상 배송이 잘 안 됐을 때 아니 배송품이 집에 와서 도착했으면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지연과 관련된 뜻을 갖고 있는 거 바로 pending이라는 형용사입니다. pending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려운 말을 쓰려면 이 계류 중이라는 뜻인 겁니다. 계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확정되지 않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게 주문이 된 상태가 되는 건데 주문이 아직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확정이 되지 않은 주문의 상태를 얘기할 때
pending orders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Not yet done 혹은 not yet decided, not yet solved. 해결되지 않거나 뭔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주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품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겠죠. 그런 상태일 때 pending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dependent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뭐에 의존하다는 뜻이고요. sustained는요. 한결같거나 지속적인 뭔가 꾸준하게 일어난다는 상황일 때 쓰는 형용사인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면 서로 다른 관계대명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사가 중요하겠죠. those. 근데 이거 대명사로 보이실 텐데 대명사는 앞쪽에 누군가를 받아서 쓰는 게 대명사 아닌가요? 그런데 대명사가 쓰였다면 앞쪽에서 누굴 받았는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도주의 일반 용법이 아니라 특수 용법으로 사용된 가능성이 있겠구나. 바로 이 도주는요.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받지 않을 때는 자체적으로 people의 느낌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복수명사를 잘 봤거든. 그런데 오늘 복수명사가 없네. 그럼 난 오늘 people로 쓰인다는 거 너희들 알아도. 이 느낌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those가 people의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때 알맞은 선행사는 관계대명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두 개의 차이점은 격의 차이겠죠.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다면 주격의 관계대명사 후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선택지 중에서 요렇게 두 단어는 전치사고요. 접속사. 그 다음에 despite은 전치사, indeed는 접속 부사 혹은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접속사와 전치사와 부사가 선택지를 구성하면요. 일단 여러분 부사는 정답의 가능성이 제일 적습니다. 그냥 단독적으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근데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올 때 정답인 거고 전치사는 명사가 올 때 정답이 되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해석을 하지 말고요. 뒤에 나온 단어의 구조만 파악하면 될 텐데 중요한 건 요 the fact that 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대디하라는 사실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hat을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건데 the fact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냥 일심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the fact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명사 앞에 두고 전치사 despite. 이 경험이에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이 the fact that을 한 번만 보셔도 that과 the fact는 같은 단어니까 that 뒤에는 빼도 되겠구나. the fact만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오늘은 틀리셨다면 다음번에는 이 경험치를 살려서 해석 없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문제. staff. 직원이에요. 직원들. 무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직원들 이 단어를 꾸밀 수 있는 알맞은 형용사의 형태를 골라내야 되겠죠. 여러분 형용사가 있다면 바로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는 건데 형용사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분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qualified, 바로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직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거겠죠. 다음 문제. additional. 이거 문제는 반대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형용사를 골라내는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형용사를 보여줬다면 뒤에는 누가 올 것인가? 형용사의 수식 대상은 명사입니다. 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전미사를 이용하신다면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D번이고요. 아마 C번 때문에 고민을 하셨다면 compensatory라는 단어는 보상의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형용사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118번.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좀 틀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help가 동사죠. 이 투부정사에서 이 to를 뺐다면 help는 동사입니다. 뒤는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면 목적격 아니면 제기대명사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기대명사도 위치는 목적어 자리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은 주어랑 같은 것이 판명된다면 셀프를 붙여대시고요. 주어랑 다를 때는 셀프를 또 반대로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컴마를 중심으로 주절에 지금 주어가 누굴까요? 여러분 명령법의 주어는 항상 you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you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도 you가 들어갔죠? 그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셀프. 그러니까 몰라도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help yourself 하면 이거는
마음껏 드세요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법으로도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놀러 왔는데 배고파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럴 때 마음껏 먹어. Help yourself to 하면은 to 이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껏 먹어라. 이 표현법을 아셨다면 조금 더 쉽게 골라낼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만 이래나 저래나 yourself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조동사 나왔습니다. 뭐 원형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정답 안 되고요. 나머지 단어들의 차이점을 또 한번 시제로 갈 것인가 태로 갈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bicycle chain입니다. 체인이 clean,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행위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안 됩니다. 클린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해석상 수동태고 뒤에 목적어 없다면 수동태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벌써 두 번째 문제였어요. 동사가 나오면 시제 아니면 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동태와 능동태의 적용치가 정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문제. 이 문제에서는요. 저희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합니다. 이런 얘기죠.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이러한 느낌을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고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We do everything we can. 여기까지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조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to 이하를 하기 위해서 따로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합니다. We do everything we can. 정답은 C번이고요. 만에 하나 whichever란 단어가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which나 whichever가 정답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선택적인 상황이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which do you prefer? 너 뭐가 더 좋니? 짜장면이 더 좋아? 짬뽕이 더 좋아? 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보통 which나 whichever가 들어간 단어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적인 맥락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we do everything we can 이렇게 정답을 골라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25일 시험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또 적중 특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